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삼국시대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삼국지 하면 영웅들의 전쟁, 지략 대결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칼이나 창 대신에 정말 신기에 가까운 그런 재능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특별한 인물들, 이분들 이야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오늘 파헤쳐볼 자료는 진수의 삼국지 중에서도 비교적 덜 알려진 방기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의술의 대가 화타, 또 음악의 두기, 발명의 마균, 관상의 주건평, 해몽의 주선, 그리고 점술의 관로까지. 야, 정말 각 분야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인물들의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이 기록들이 단순히 그냥 신기한 사람들이네 하는 그런 긴 열전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 인간 능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봤는지, 그리고 어쩌면 역사 기록 그 이면에 가려진 천재들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순히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의미, 또 당시 사회의 맥락 같은 걸 함께 좀 탐구해보는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이들의 능력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뭘까 한번 같이 추리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전설적인 의사죠. 화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00세가 넘도록 젊음을 유지했다. 이 이야기부터가 벌써 범상치가 않은데요. 그렇죠. 화타는 그는 명의, 뛰어난 의사, 이 정도를 넘어선 인물로 그려집니다. 기록을 보면요, 약재는 아주 조금만 쓰고 그것도 눈대중으로 양을 조절했는데도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하죠. 침이나 뜸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군데, 7, 8번만 시술해도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이건 뭐랄까, 병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역시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마비산인가요? 그걸 이용한 외과 수술 기록 아니겠어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씻어내고 봉합했는데 환자는 통증도 못 느끼고 한 달 만에 회복했다니. 이야, 이게 정말 2세기경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조금 기록이 과장된 건 아닐까? 이런 의문도 살짝 들긴 해요. 물론이죠. 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의학이 단순한 경험 의존을 넘어서 어쩌면 마취라는 개념? 또 외과적인 처치를 시도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이 인체나 질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려고 애썼는지 그걸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죠. 진단 능력도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두통 증상인데도 원인이 다르다고 보고 다른 처방을 내리니라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아심이라는 사람한테는 설사를 유도하고 이연이라는 사람한테는 땀을 내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내린 진단이 표실리어 리실표허. 이 용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게 간단히 말하면 한의학적인 진단 원리인데요. 표실리어는 겉표는 실하다, 속은 허하다. 리셀표어는 그 반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병의 근본적인 상태, 그 속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타의 아주 뛰어난 진찰 능력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엉이 낳은 후에 성관계를 가지면 죽을 거다라고 경고했던 돈자운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죽었다거나 또 수술하면 낫지만 10년밖에 못 산다고 예언했던 어떤 사대부가 정확히 10년 뒤에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와, 이거 약간 운명론적인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화타의 이야기가 그냥 뛰어난 의술만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조조의 두통 치료를 거부하고 심지어 뇌 수술을 제안했다가 의심에 사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서를 불태우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이건 전문가의 지식과 권력 사이의 충돌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측면을 보여주죠. 조조조차도 나중에 아들 조충이 위독해지니까 화타를 죽인 걸 후회했다고 하잖아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죠. 그 의서 너무 아깝네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수됐다는 오금지희 체조법이나 칠엽청점산 같은 장수 비결 이야기는 또 건강과 장수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와, 진짜 화타 한 명에게서 의학, 예언, 권력과의 관계, 건강 철학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육체의 병을 다루던 화타를 지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분야로 가볼까요? 무너진 시대의 어떤 정신이랄까요?
예약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음악가 두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기, 조조의 명으로 한나라의 궁중 재래 음악인 아악을 복원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고 하죠. 근데 이 아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음악인가요? 좀 생소한데요. 나 기록들을 연구하고 또 악기까지 제작하면서 이 아악을 되살리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그 음정에 대한 감각, 이게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분도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동정이라는 악기를 만들 때 음정 문제로 다른 기술자랑 막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는 조조가 두기 편을 들어줬지만 조조 죽고 나서 문제. 그러니까 조비 때는 연회 연주를 거부했다가 미움을 사서 면직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게 예술가의 자존심과 정치 현실 사이의 긴장 이런 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두기 이야기 말미에요.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정말 놀라운 인물, 발명가 마균의 이야기가 짧게 덧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진짜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마균. 와, 이분 발명품 목록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배틀 효율을 몇 배나 높인 계량 배틀부터 시작해서 수력 관계 장치인 번차, 심지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인용극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특히 그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진암거, 그러니까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수레 있잖아요. 그걸 복원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지남거는 단순히 방향 알려주는 도구를 넘어서 당시 기계공학 기술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발명품이거든요. 당대의 학자들조차 그게 진짜 있었는지 의심했는데 마규는 딱 잘라서 옛날에 분명히 있었다. 당신들이 연구를 안 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실제로 떡하니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의 창의성하고 또 실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제갈량의 연노, 그 연발 활 있잖아요. 그걸 개량하거나 신형 발석거, 투석기죠. 이런 걸 구상하는 등 군사기술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능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와, 무슨 공수반이나 묵자, 장영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인물들의 비견될 만한 재능인데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자, 그럼 다음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래를 읽는 눈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관상가 주건평입니다. 네, 주건평. 사람의 얼굴이나 외양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관상으로 명성을 얻어서 조조에게 발탁된 인물이죠. 이분의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위나라 문제, 조비에 대한 것일 텐데요. 네, 맞아요. 조비 수명이 80세인데 그게 밤낮을 합쳐서 40세다. 그리고 40세에 애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조비가 40세에 병으로 사망하면서 이 예언이 딱 들어맞았다고 하죠. 죽기 직전에 주건평이 말한 80이 밤낮을 합한 거였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진짜 좀 섬뜩하기까지예요. 하오이나 은거, 조표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사망 시기라던가 특정 사건 같은 것들이 적중한 사례도 물론 있지만요. 왕창 정의, 그리고 특히 왕숙이라는 인물에 대한 예언은 빗나갔다고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왕숙 같은 경우는 주건평이 자기는 70세 넘어서 삼공, 그러니까 최고위직에 이를 거라고 예언했다면서 병세가 심각한데도 안심하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하죠. 오, 예언이 빗나간 사례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당시 사람들도 이런 능력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예언 자체보다는 그걸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관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자, 그럼 관상가가 겉모습으로 미래를 보려 했다면 다음 인물인 주선은 꿈, 이 내면의 상징을 통해서 미래를 읽으려 했습니다. 해몽가 주선. 이분 이야기도 정말 기이하고 흥미로운 게 많아요. 특히 문제, 조비와의 일화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조비가 기와 두 장이 떨어져서 원앙 두 마리가 됐다. 이런 꿈을 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주선이 후궁의 죽음을 딱 예언하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궁녀 살해 사건 보고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이건 꿈의 상징성이랑 예지력이 정말 강력하게 결합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또 푸른 기운이 하늘로 오르는 꿈. 이걸 귀한 신분 여인의 원통한 죽음, 즉 견황후 사사와 연결짓거나 돈문의를 지우려고 할수록 더 뚜렷해지는 꿈. 이걸 동생 조식 처벌 문제에 대한 모후의 반대와 연결짓는 해몽은
당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도 엿보이는 부분이죠. 제일 놀라웠던 건 그 추구 꿈 해몽이에요. 지프로 만든 개인형이잖아요. 3번이나 같은 꿈을 꿨다는 사람한테 음식, 낙상, 화재 이렇게 전혀 다른 해몽을 내놓고 그걸 다 맞췄다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선은 나중에 이게 사실 실제 꿈이 아니라 자기를 시험한 거였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답합니다. 신령이 그대에게 말을 하도록 만든 것이니 진짜 꿈과 다름없다. 그러면서 새 해몽이 왜 달랐는지 제사 절차에 따라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추구는 제사용품이니까 첫 꿈은 제사 음식이고 제사 후에 추구는 수레에 치이니까 두 번째는 낙상이고 수레에 치인 추구는 땔감으로 쓰이니까 세 번째는 화제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주선의 해몽이 그냥 단순한 영감이 아니라 나름의 어떤 상징 해석 체계와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징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유연성도 엿볼 수 있고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 방식이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입니다. 이 모든 분야를 약간 아우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점술가, 관로입니다. 주역, 점성술, 풍각, 바람소리점, 관상, 못하는 게 없는 인물로 그려지던데요. 네, 관로는 그야말로 방술,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기술들의 집대성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점술 사례는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곽은 형제들이 안진뱅이가 된 원인이 이게 과거 기근 때 아버지가 숙모를 살해한 업보 때문이다. 이걸 밝혀낸다거나 유복님 부연의 사망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예언하는 등 개인의 운명이나 숨겨진 과거를 그냥 꿰뚫어 보는 거죠. 집안의 괴이한 일들 원인을 밝혀내는 일화들도 많더라고요. 신도령 집안 부녀자들이 자꾸 아픈 이유가 땅속에 묻힌 남자의 시신 두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거나 또 왕기태수 집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을 하찮은 요교의 장난이다 이러면서 안심시키는 모습은 꼭 무슨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고대의 문제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새 울음소리, 조명이나 바람의 방향, 풍각 같은 자연 현상을 해석해서 사건을 예언하기도 하고 수수께끼처럼 상자 속 물건을 맞추는 등 정말 다양한 점술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당대의 권력자들과 얽힌 일화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하한과 등양의 몰락을 암시했던 그 일화가 대표적이겠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교만함을 경계해라 이런 충고를 통해서 사실상 그들의 죽음을 예언했고 실제로 얼마 안 가서 정변으로 숙청되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점수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광구검의 묘를 보고 풍수지리, 현무, 청룡, 백호, 주작의 형세를 보고 멸족을 예언하거나 가뭄 때 비가 올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등 자연과 지리의 이치까지 통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의 운명 또한 예견했습니다. 자신의 수명이 47세나 48세에 그칠 것이고 장수하지 못할 관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고 실제로 48세에 사망했다는 기록은 점술가의 자기 인식과 운명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의 기술이 너무 심오해서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다는 동생의 아쉬움은 이런 비범한 재능이 어떻게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고요. 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점술 정확도는 10중 8구, 그러니까 한 열의 7, 8은 맞췄다고 하니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다만 10중 8구라는 평가 자체도 후대의 기록이니까 감안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인물들을 많이 만났네요. 의술의 화타, 음악가 발명의 두기와 마균, 관상의 주건평, 해몽의 주선, 그리고 점술의 관로까지. 삼국시대의 또 다른 영웅들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때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참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인물들의 기록은 단순히 그냥 기이한 이야기를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운명이나 질병, 자연현상, 그리고 인간 능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들의 능력은 과연 뛰어난 관찰력과 직관, 또 경험의 산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기록을 접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비범함과 불가사의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오늘날 화타나 관로 같은 능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거의 기록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과 믿음의 경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탐구가 청취자분들께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